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발전했죠. 요즘 웬만한 길거리 화장실을 가도 따뜻한 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의 효과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 중국의 저가 노동력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건 한 10년 만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도 지금 밀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 참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지요. 공식 성명 발표는 없는 걸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압박할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정 간섭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게 저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겠죠. 그나저나 또 한편으로 4선 5선 국회의원분들 16년 20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대체 뭘 정치적으로 이루셨는지요. 1년에 7억 쓰셨으면 그간 140억 쓰셨다는 건데 국회도 정부도 기업도 우리 국민도 이제 제 할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 둘러싼 진실 공방 지금 계속 박주원 의원하고 주성용 의원 간에 일어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용주 의원이 이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용주 의원에게 또 전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30명 넘는 이 희생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그러죠. 지난 주말에 경기도 용인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만 타워 크레인 사고로 18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2부에서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정국 대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월요일은 팩트 점검 승부 있는 시간이죠. 출면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 쟁점이 뭔지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국민의당의 박주원 전 최고위원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혹을 가지고 대하소설급 음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뒷배경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분들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분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목당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이건 또 당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요즘 국민의당이 안팎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일방적인 징계 뒷배경으로 이 의원님 이름을 거론했단 말입니다.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 했던 해명이 저희가 확보한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박주원 최고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 최고가 음모 배우로 이용주를 지목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승용 의원하고 난타전을 벌일 줄 알았더니만 또 갑자기 불길이 뜬금없이 이용주 의원한테로 번졌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 저희 당이나 저를 포함한 저희 당 의원들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예.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에.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본회 이후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법사위 간사이기도 해서 당시 언급이 됐던 주성용 의원의 명예훼손 판결문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무부에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판결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확보에 의하에 따르면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 말씀하셨던 해명이 사실과 다르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 점을 제가 의총에서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박지원 전 최고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여쭤보기 전에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참새들이 이제 요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왜 뜬금없이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쳐내는 듯이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배경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최명길 의원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선고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근거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39석의 야당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번에 박지원 전 최고위원의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 경향신문, 네. 지금 현재 경향신문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야당지였던 지금 여당지라고 불릴 정도로 예. 민주당의 주장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야당, 저희 국민의당의 의견들을 반영하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운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네. 때문에 저희 당이 경향신문이라는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와 벗어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최명길 전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전 최고도 그렇고 다 통합파에다가 안철수 의원들과 본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측근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안철수를 대표를 고립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이제 뜬금없이 경향신문에서 이걸 왜 그런 시점에서 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의문은 충분히 들만하지 않습니까? 의문은 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당이 모처럼 이번 예산 정국에서 있어서 네. 잘 대처를 했고 여당과 잘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법정 실보다 하루 이틀 이랬지만은 잘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호남의 여러 가지 예산상 수요를 충족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에 네. 이런 분란을 만들만 하던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분석도 잘못된 거다. 그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이야 검찰 쪽에도 계셨고 또 늘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고 갈게요. 이번에 박지원 전 최고 이렇게 된 일에는 이영주 의원이 뒷배경은 아니죠. 분명하게 예스다 아니다 이렇게 전혀 관련 없다. 네, 예. 지난 금요일날 경향신문에 보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 재신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일부에서 음모라고 하는 이야기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네. 지난 금요일날 박지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가 나왔으면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으나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대위로 구성하자는 문제는 지난 금요일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논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방문하고 있는데, 목포 쪽에서인가요? 달걀 계란 세례는 박지원과 맞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철수 이야기는 아마, 고함 소리로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를 지금 다니고 있는 민심을 들어본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예,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합당 문제를 두고서, 네.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네. 당의 정체성 등을 감안할 때 당대당 통합은 이르다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는 DJ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DJ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볼 수가 있죠. 먼저 햇볕 정책으로 대비를 내고 있죠. 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정신 하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정책연대는 DJ 정신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박지원 대표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대부분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물론 햇볕 정책의 수용 여부를 두고 바른정당 내에서 이견이 있고 또 그게 반드시 틀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의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은 저희 당의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사안별로 정책별로 연대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 맞고 네.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합당을 하는 형태를 당대당 통합의 형태로 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양당이 득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판결문을 입수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예. 지금 박지원 최고께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도 맞고 시위 관련한 자료를 준 것도 맞지만은 네. 이 자료가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언급한 바는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네. 해당 판결 주성영 의원의 명예훼손 판결문에 보면은 주성영 의원에게 당시 관련 자료를 주었던 검찰 관계자가 해당 CD 등 자료가 김대중 대통령의 DJ 비자금 관련 자료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의 해명이 객관적인 판결문 내용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일단 판결문에서는 박지원 전 최고가 김대중 DJ 비자금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당시에는 2006년 3월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당시는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검찰을 퇴직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네. 퇴직한 이후의 시점에 CD 100억 원짜리를 그냥 정치인에게 무슨 사건이라고 갖다 줬겠습니까? 무슨 정치인 관련된 비자금이라고 언급하지 않으면은 갖다 줄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주성영 의원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박천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 맞추기 안 했다. 녹음한 내용도 있다.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녹음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실 공방을 해볼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음 내용이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걸 공개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주성영 의원도 사실 현재 이 논란이 파장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고 박지원 전 최고가 입을 맞춰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주장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뭐 구속도 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혐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분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자료를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님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분 지금은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언론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취재원 보호라는 그런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주성영 의원에게 박지원 전 최고가 그런 걸 갖다 줬든 안 줬든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지만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고발을 하고 또는 들춰내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떤 체제 풍토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그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의중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오늘 박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 해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인용문 열고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인용문 닫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론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안철수 대표 본인의 생각은 아직도 통합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논란 논의의 진행에 현재 박지원 최고위원의 이런 논란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검사하시면서 이혼 관련된 거는 안 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의 이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격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뭐 걱정을 미리 앞서서 할 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는 안 되겠죠. 예. 되도록이면은 예.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이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심리적 갈등, 이견 해소, 당내에 있는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는 게 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4주 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방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인터뷰했죠. 내일 이 시간에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도 청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